자,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우리 이제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잠깐만. 자, 우리는 오늘 나머지 정리와 조립제법까지만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나눠서 볼 거고. 그래서 일단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뭔지를 알려면 항등식이라는 걸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전에 이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등식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등식에는 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식이 뭐죠? 등식이라는 건 그냥 등호를 포함한 식이에요. 그래서 등호를 포함한 식은 총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방정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방정식이 쉽죠? 뭐 예를 들면 x-3은 4가 나와야 된대.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을 뭐라고 쓸 거야? 7이라고 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7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7 이외에 다른 걸 넣으면 이 등식을 만족해 안 해? 안 하죠? 이것처럼 방정식이라는 건 특정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이것처럼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이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할 겁니다. 방정식은 너무 쉬워요. 그죠? 방정식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많이 해왔던 게 방정식이자, 그지? 자, 그럼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 뭔지를 좀 보면요.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항등식이라는 건 2x-4라는 애랑 2의 x-2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그 x에 1 넣으면 좌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우변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거든. 그럼 좌변에다 이번에는 뭐 2 한번 넣어볼까? 그럼 얼마야? 0? 0 나오네. 3도 한번 넣어볼까? 2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럼 뭐 한번 뭐 0도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지금 다 어때? 내가 x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을 해도 좌변 거변이 서로 어때? 똑같네? 그럼 이 좌변 거변이 서로 똑같다고 나오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지금 얘 다 성립하고 얘 다 성립하고 다 성립하고 같다를 만족하잖아. 그지? 그지? 얘네 지금 다 참이에요. 무슨 말이 됐어? 그럼 그 말은 지금 내가 이제 x에다가 어떤 수를 다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것처럼 이런 식처럼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 등식이 항상 성립이 되는 그 식을 뭐라 부를 거냐면 항등식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이 항등식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금 너네가 봤듯이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그래서 모든 x에 대해 뭐해? 성립해.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항등식의 두 번째 특징은요, 결국에 얘들아 얘를 좀 풀었으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결국에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 같아.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서로 어때? 같아요.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하면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니? 항등식이라는 건 이런 거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좌변은 우변과 서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항등식이라면.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는 걸 왜 배우냐면요. 얘들아,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거죠? 그렇죠. 방정식을 풀으라라고 하는 건 x의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잠깐만. 미안. 자, 그럼 방정식이라는 건 무슨 값을 구하는 거고 얘들아? x 값을 구하는 거야. 그지? 특정한 x 값이니까 분명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특별한 x 값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럼 이제 항등식을 풀으라고 했을 때요. 항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럼 똑같이 x 값을 구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특정한 x값을 구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항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도 x값을 구하는 게 맞을까? 아닙니다. 왜? 항등식은 어차피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방정식처럼 어떤 특별한 x값 하나, 두 개 뭐 이런 걸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항등식은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해. 그래서 x값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야. 항등식에서는요. 항등식에서는요, x값이 뭔지가 의미가 없어. 어차피 모든 x거든. 모든 x가 들어와 다 성립하거든. 무슨 말이 됐니 얘들아? 그럼 항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식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해지지 않은 식을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기다 쓸까? 예를 들면 3x 플러스 4는 ax 플러스 b라는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라고 딱 주면요,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a와 b의 자리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a와 b는 개수긴 개수거든요. 개수긴 개수야. 얘는 x의 개수고요. 얘는 상수항이죠. 그죠?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이잖아. 이런 거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냐면 미정개수라고 부릅니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다라고 해서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요런 애들. 무슨 말 됐어? 우리는 항등식에서는 보통 이런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 즉 미정개수를 구하기로 보통 문제를 풀어요. 항등식 문제에서는 미정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많이 풀 겁니다. 그럼 그 미정개수를 구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바로 미정개수법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에는요, 미정개수법이 존재합니다. 이 미정개수법 안에는 총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2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언제 써먹으면 좋은지도 있어요. 무슨 말이 됐어? 개수비교법은 뭐라면 이거야. 봐봐. 얘들아, 내가 이 특징을 괜히 쓰지 않은 거야. 내가 왜 이 특징을 썼냐면요. 첫 번째, 개수비교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무슨 개수를 비교하는 거냐면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등식의 특징 중 하나는 좌변과 우변의 모습이 어떤다는 거라? 같은 걸 알거든. 그럼 결국엔 좌변의 x항과 우변에 있는 x항이 서로 모습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요. 좌변의 상수항과 우변의 상수항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지 않겠어? 따라서 이 a라는 녀석은 이 3과 같아야 되고요. 이 b라는 상수항은 이 4라는 상수항과 서로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a가 얼마야? 3, b가 4라고 찾을 수 있다 이거지.
이걸 뭐라 부르냐면 개수비교법이야. 좌변과 우변의 항을 보고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해 주는 거. 그걸 개수비교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결국에는요, 첫 번째,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x에다가 아무런 숫자를 그냥 니네가 생각하는 아무런 숫자를 그냥 다 집어넣어도 그 등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만약에 0을 한번 넣어본 거야. 그래도 돼, 안 돼? 되죠? 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x에다가 아무런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0 넣어봤어. 그럼 얼마 돼? 좌변은? 4. 우변은 얼마야? x는 여기도 있으니까 b만 남는 거죠. 그럼 b가 4라는 게 벌써 찾은 거야. 그리고 이번에 x에다가 만약에 1을 한번 넣어봤네? 그럼 좌변은 얼마야? 7. 그럼 우변은 얼마야?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 b가 얼마였어? 4였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a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수치대입법입니다.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항등식에 수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수를 집어넣어서 이 a, b를 찾아주는 거죠. 이게 수치대입법?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럼 이 각각의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쓰는 구간이 조금 있는데 뭐냐면 일단 개수비교법은요, 첫 번째, 전개가 쉬울 때 쓸 겁니다. 전개가 쉬울 때. 또는 내림차순 정리가 될 때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건 좀 뒤에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요. 전개가 쉬울 땐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개가 쉬울 땐 그냥 전개해놓고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보자 이거야. 무슨 말이 됐지? 그럴 땐 개수비교법 쓴다 이거야. 그럼 반대로 수치대입법은 언제 쓰냐면 전개가 어려울 때. 전개가 어려울 때. 또는 수를 대입하는 게 더 쉬울 때. 수를 대입하는 게 더 쉬울 때. 얘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문제로 들어가잖아? 그럼 너네가 눈에 딱 보여. 얘는 그냥 수를 대입해 주는 게 더 쉽겠구나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개수비교법을 써도 되고 수치대입법을 써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항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내용 이거야. 이해됐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항등식에 대한 건 이게 끝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울 거냐? 항등식 배웠으니까 우리는 원래 이 단원의 제목이 뭐야? 나머지 정리잖아, 그지? 나머지 정리자.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항등식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우리 바로 앞 단원에서 뭘 배웠어? 다항식의 나눗셈, 연산에서 나눗셈을 배웠죠? 그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어.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요 3차 식을요 x-1이라는 요 다항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눴어? 다항식의 나눗셈 이용해서 나누기 이용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썼을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x-1로 이렇게 나눠버리겠다는 거지. 그럼 너네 이제 여기다 x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뭐해?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얼마?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주고 얼마 곱해? 마이너스 3x 이렇게 곱하고 그죠? 마이너스 3x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그럼 뭐 남아? 1 남네? 끝난 거죠. 그럼 그때 이 녀석을 뭐라 부르는 거야? 이 녀석을 뭐라 부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다고. 그지? 근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뭘 배우는 거냐면 얘들아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건요 나머지 정리라는 건 우리는 이제는
다항식의 나눗셈 하는 거 오케이 좋아 뭔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이제는 몫은 필요 없다 이거야.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나머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우리는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는요 나머지를 빨리 구하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사실 그럼 몫은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몫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럼 똑같은 식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이 식 가지고 한번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 그럼 그래서 일단은요 그럼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써서 몫과 나머지를 찾아냈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안 쓴다고 했으면 몫도 모르고 나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난 그런 정보 가지고 뭘 써볼 수 있냐면 우리 나머지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검산식이죠. 그죠? 검산식을 한번 써볼 겁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근데 뭐 만약에 얘가 이미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일단 한번 검산식 한번 써볼게. 얘를 가지고 일단 한번 검산식 써볼게. 그럼 얘는 검산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는 x-1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인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된 거고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검산식을 썼다라는 건 내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검산식은 왜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나눗셈을 잘 계산했고 나머지까지 잘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머지까지 잘 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검산식을 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너네가 검산식을 썼으면 검산식을 다시 풀면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나누는 수가 나와줘야 돼요. 제대로 계산이 됐다면 제대로 너네가 잘 나누고 몫과 나머지를 제대로 다 구했다면 얘를 풀잖아? 얘를 다시 전개하잖아? 그리고 정리하잖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원래 이 식이 나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검산식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그지? 검산식이란 건 너네 그냥 수의 나눗셈의 검산식만 봐도 어떤 수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검산식 쓰면 원래 그 나누는 수가 나와줘야 딱 맞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나눈 수와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결국에는 다시 풀어서 계산해주면 누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이 원래 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즉 얘들아 그 말은 즉 내가 얘를 풀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좌변과 어변이 서로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 아니야? 내가 얘를 풀면 얘가 딱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얘를 풀면 얘가 나와야 돼. 얘를 풀면 얘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럼 좌변과 어변의 모습이 서로 어때? 같은 거 아니야? 그지? 좌변과 어변의 모습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좌변과 어변의 모습이 같으면 뭐야? 항등식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됐어? 좌변과 어변의 모습이 같으면 뭐라 그랬죠? 항등식이라고 했죠? 얘는 등호가 표함된 식이야? 등식이야? 근데 좌변과 어변의 모습이 서로 같으니까 무슨 식이야? 항등식인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검산식은 어찌됐든 간에 다시 원래 상태의 모습이 항상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검산식은 항상 뭐야? 항등식입니다.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어? 무슨 말인지 됐지? 요거가 중요합니다. 검산식은 항상 항등식인 거야.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는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항등식을 배운 거야. 너네가 이 검산식을 이용하려고 이 항등식의 성질을 배운 겁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알겠죠? 항등식이 뭐야? 정의는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인 거죠. 그죠? 그럼 잘 봐.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왜 검산식을 썼냐면 이런 거야. 너네가 어떤 식을 어떤 식으로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눌 때 굳이 이걸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린 이제부터 뭐를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나머지를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이 필요 없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그죠? 이만큼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걸 안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안 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건 딱 이것만이야. 이걸로 이걸 나누겠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몫을 알까 모를까 지금?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걸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 다항식이 나왔을 때만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목도 몰라. 나머지도 몰라.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일단은 뭘 쓸 수 있냐면 검산식은 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그거 가지고 검산식은 쓸 수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이때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뭐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A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검산식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뭐라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얘를 잠깐 지우고 뭐라 쓸 수 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을요. x-1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몫은 몰라. 몫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나머지. 요 뒤에 나머지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왜 A라고 썼냐면요. 잘 봐. 내가 왜 A라고 썼냐면 얘들아 몇 차야? 1차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요. 나누는 수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어때야 돼? 나누는 수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1차야. 그럼 나머지의 차수는 몇 차가 나와야 돼? 0차. 다른 말로 상수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A라고 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얘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얘를 뭐라 쓰는 거야? 상수 그냥 A라고 쓰는 거야. 또는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상수를 그냥 A라고 표현하지만 보통 문제에서는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R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R 하나 딱 하나. 그냥 문자 하나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그럼 우린 결국에는 이 A 값이 얼마인지 또는 이 R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얘는 몰라도 몫은 얼마인지 몰라도. 이해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거지. 이걸 어떻게 찾냐. 그럼 잘 봐. 얘들아 그럼 잘 봐. 얘들아 우변에서 궁금한 게 누구야? 나머지야. 그지?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 말고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우린 나머지만 궁금한 거지 나머지 이외의 문자들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외의 문자, 나머지 이외의 곳이 어디냐고 봤더니 이거 아니겠어? 그지? 우린 얘가 궁금하지 얘가 궁금한 건 아니에요. 이 전체는 사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너네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을 하면 될까? 그렇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됩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얼마야? 0이 돼버리면서 목과 곱해지면 결국엔 이거 자체가 얼마야? 0이 돼버리면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맘대로 1을 대입해도 되느냐? 내가 맘대로 여기다 1 넣어도 돼?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검산식은 뭐라서? 항등식이라서. 항등식의 성질 중 하나는 뭐였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x에다가 1을 넣든 0을 넣든 뭐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그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x에다 1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 x에다 1을 넣는 순간 얘도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4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1 넣는 순간 0 되죠. 그러면서 0 되고 사라지면서 결국엔 뭐만 남는 거야? A만 남는 거죠.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결국엔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거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잖아? 왼쪽에 지금 다항식의 나눗셈과 오른쪽에 내가 구한 요 식을 비교하잖아? 굳이 얘를 구할 필요가 없어도 뭘 찾은 거야? 나머지를 찾은 겁니다. 굳이 몫을 구하지 않아도 나머지는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이게 나머지 정리야.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해했어 얘들아? 이게 나머지 정리야.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는 건 나머지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럼 연습 좀 해볼게. 그럼 좀만 더 연습해볼게. 잘 봐. 자, 그럼 또 이런 거야.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요런 애들요 뭘로 나눠볼 거냐면 x 플러스 2라는 요 다항식으로 나눠버리겠대.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 나머지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나머지가 얼마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쓰면 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뭐도 몰라? 목도 모르고 나머지도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뭘 쓸 수는 있어? 검산식은 한번 써볼 수 있거든. 그럼 검산식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2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요 식을요.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2라는 요 식으로 나눴더니 몫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여기다 qx를 쓰는 이유는 qx는 뭐 별거 없는 거야? 그냥 x에 관한 식이라고 해서 qx라고 쓴 거야. 왜냐면 여기가 3차잖아요. 얘는 1차로 나왔잖아. 그럼 얘가 몇 차야겠어? 2차 정도 나오지 않겠니? 그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 0차. 상수가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 됐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 나머지거든. 우리가 궁금한 건 나머지예요. 그럼 필요 없는 애가 누구라고? 요만큼이 필요가 없다고. 그럼 이만큼 필요 없는 녀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 얘가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 즉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게 얼마야 여기선? 마이너스 2.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좌변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8에다가 2 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플러스 8 마이너스 5는 여기 0 돼버리겠죠. 뭐만 남은 거야 유빈아? 얼마죠 a는? 지워지겠네? 3? 나머지가 3이라고 바로 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제 너네는 다 알 수 있어. 그럼 잘 봐. 내가 이제 식을 안 써도 너네는 찾을 수 있다. 잘 봐. 그럼 이렇게 써볼게.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 f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f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이해했어? 그럼 일단 뭐는 써볼 수 있어? 바로 검산식은 써볼 수 있겠죠. 그죠? 목도 모르고 나머지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해놓고 검산식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fx를 x-4로 나눴더니 몫은 뭔지 몰라요. 그때 나머지는 몇 차야? 1차니까 a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는 이 a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게 얼마야? 4인 거죠. 따라서 x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되냐면 f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됐어? 이해된 거 맞지?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너네 다 할 수 있어. 잘 봐. 그럼 연습해볼게. 그러면 이제 얘도 안 써도 바로 찾을 수 있어. 이제는 검산식이라는 건 너네 머릿속에 그려서 바로 찾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fx가 뭐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대. 이해했어? 그때 그 나머지를 뭐 a라고 하면 그 a가 얼마인가 궁금한 거야? 그럼 뭐라 쓰는 거냐면 머릿속에 검산식 그려줘야죠.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a? 그럼 x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이 나누는 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가 얼마?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죠. 그럼 다 좌변은 얼마가 되냐면 f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이제 끝났어. 그러면 가본다? 이해됐어? 그럼 가볼게.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할 때 그 a가 궁금한 거야, 은하. 뭐라고 써야 될까? 뭐라고 써야 될까?
모르겠다고? 검산식 한번 써봐 그럼. fx를 뭘로 나눴대? 2x-1로 나눴대. 그때 몫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그때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겠대? a라고 부르겠대.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야? 얘란 말이죠. 그럼 얘는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 이거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 이거야. 그렇죠. 2분의 1. 그 x에다 뭘 넣으면 된다는 거야? 2분의 1. x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변이 얼마가 되냐면 x에다 2분의 1을 넣기 때문에 f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그게 나머지가 된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럼 한번 더 해볼게. 잘 봐. fx를 3x-1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한번 해보겠대. a라고 한번 해보겠대. 그럼 뭐라 써야 돼, 하윤아? f? 아니죠. x자리에다 뭘 넣은 거야? 뭘 넣어야 돼? 그렇죠. 3분의 1을 넣어야죠, 이렇게. 그게 얼마가 돼야 돼? a가 돼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연이 이해되죠? 은우 이해되지? 이 정도는 다 있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여기다 쓸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나머지 정리하는 거 이런 거야. 어떤 fx를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a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a예요 라고 쓸 수 있다 이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a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니까 x에다 얼마를 넣는 거야?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얼마인 거예요 여기선? 알파인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뭘 넣는 거라고? 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따라서 f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이해됐니? 하윤이 됐어 이제? 이해했어?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떤 fx를 a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바로 x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이 나누는 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을 fx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게 나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럼 얘가 예시 한번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와. 어떤 fx를 x-2로 나눴더니 그때 나머지가 3이래 라고 하면 뭐라 쓰는 거야? f2는 그렇죠. 3이라고 쓰는 거야. 이해했어? 얘가 0이 된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라고? 3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떤 fx를 4x 플러스 3으로 나눴대. 4x 플러스 3으로 나눴대. 그때 나머지가 6인가 봐. 그럼 뭐라 써야 돼? f 마이너스 4분의 3은 얼마인 거야? 그렇죠. 6인 거죠. 이렇게 바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건 거의 기본입니다. 알지? 그런데 이 나머지 정리에는요, 얘들아. 한 가지 흠이 있어요. 한 가지 흠이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엄청 편하죠? 지금 딱 처음만 들어봤을 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조금만 알고 나면은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때는 되게 이 공식을 되게 편하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나머지 정리에는 한계가 흠이 조금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나머지 정리는 어떨 때만 쓸 수 있냐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예시를 들어주는 건 다 뭘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지?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2차식, 3차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다항식에 나눗셈 써야 돼요. 아까 우리 맨 앞에 썼던
그 다항식에 그냥 나눗셈 써야 돼. 무슨 말이 됐어? 근데 이 중에서요 조금 특별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특별한 녀석은 뭐냐면 2차 3차식도 쓰고 싶은 거야. 2차 3차식도 되게 쓰고 싶은 거야. 왜냐면 1차식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좋은 식인데 그지? 그래서 2차 3차에서도요 2차식 3차식으로 나눌 때도요 나머지 정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2차식 3차식이 무슨 형태가 될 때냐면 인수분해 형태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거야. 그때 뭐 몫을 qx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나머지를 뭐라고 써야 될까? 얘들아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 줬죠. 1차 이하에 대한 식을 쓰면 뭐라고 써야 된다고?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다고.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이런 보통 아까는요 내가 여기를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a라고 뒀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두기로 했죠? 보통 문제에서 뭐라고 두기로 하죠? r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근데 문제에서는요 보통 그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보통 뭐라고 주냐면 rx라고 줍니다. x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요 그냥 말 그대로 x에 관한 식이냐 아니면 그냥 상수냐야. rx는 x에 관한 식이야. 근데 그냥 r은 뭐야?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x에 관한 식이 있다? 그럼 rx가 붙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이 몇 차? 2차. 얘는 1차 이하에 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검산식을 쓸 때요 몇 차로 나누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잘 봐. 선생님 2차인데요? 선생님 아까 2차로 나눴을 때는 다항식에 나눗셈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은 특별한 거죠. 뭐가 가능한 거야? 지금 나누는 식이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는 가능합니다. 이 인수분해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x에 x-1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인수분해가 뭔지는 알고 있지? 그지? 어떤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도배 형태로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나타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다항식인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으로 곱으로 나타냈잖아.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하고 그냥 똑같아. 나머지 그냥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결국엔 어디야? 그렇지.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엔 이 나머지야. 그지?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을 때는 요만큼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넣어야 되냐 이거야. 근데 그 값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말은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말은 그걸 0으로 만드는 값이 총 2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뭐야? x에다 뭐 집어넣고 싶어? 0. 현주야 x에다 뭐 넣고 싶어? 그렇죠. 1 넣어야죠. 0이랑 1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0 넣으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1 넣으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내가 좌변에다가 0 넣으면 얼마 남아? 3 남는 거야. 그럼 우변에다 0을 넣으면 얘 0 되죠. 우변에다 0 넣으면 얘 0 되죠. 그럼 어디도 0을 넣어줘야 되냐면 여기도 x 있잖아. 그치? 여기도 0을 넣어줘야죠. 그럼 결국엔 뭐만 남아? b만 남는 거죠. 그리고 1 넣어봅시다. 1-5 플러스 2 플러스 3이네. 그지? 그리고 우변에 1을 넣었더니 얘는 어차피 얼마야? 0이야. 얘는 얼마야? a 플러스 b만 남는다 이거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됐냐면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됐냐면 1? 근데 그때 b가 얼마야? 3이잖아. 그럼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그 나머지는 뭐라 쓸 수 있냐면 rx는 a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럼 2차식도 가능하면 뭐도 되냐면 3차식도 가능해요. 다만 뭐가 될 때?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인수분해가 되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다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만 얘기할게. 뭐 문제는 더 이상 뭐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3차식으로 되는 거 이것만 얘기할게. 그럼 내가 어떤 fx를 요런 3차식으로 나눴대. 3차식으로 나눴대. 그때 몫이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나머지를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야. 몇 차로 나왔어? 3차로 나왔죠? 그럼 나머지는 2차 이하. 그래서 뭐라 써야 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는 겁니다. 됐어? 이것 또한 표현 뭐라 쓸 거냐면 아마 rx라고 많이 표현해 줄 겁니다. 똑같은 rx야. 똑같은 rx인데 아까 말했죠? 그냥 x에 관한 식이라고. 그죠? 근데 얘는 몇 차로 나왔어? 2차. 얘는 몇 차로 나왔어? 3차. 그러니까 차수의 차이가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너네는 일단 몇 차로 나눴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1차로 나누면 뭐? 나머지는 상수.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 그때에 따라서 검산식을 쓸 때 뒤에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알겠죠? 이게 나머지 정리. 다 왔어. 거의 다 끝났어.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정리 부분은요. 하나만 알면 돼요, 이제. 자, 봐봐. 그럼 이제 너네가 이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어요. 너네가 어느 정도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했어? 그럼 너네 이제 이걸 보면요. 나머지 정리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3을 했더니 2래요. F3이 2래요. F3이 2래요. 그럼 너네 원래 보통 F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쓰죠? 함수에서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보통 Y는 FX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요. X가 3일 때 Y가 입니다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배웠잖아. 앞에서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걸 배웠잖아. 그럼 얘를 보면 떠올리는 방법, 떠올리는 그 의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론 X가 3일 때 Y가 2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우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걸 좀 배웠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서 써보면 뭐라 쓸 수 있냐면 X, 즉 뭐라 쓸까? 이거 뭐라 써야 될까? 너무 많이 간대. 얘는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그렇지, 이긴 거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얘를 보면요.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런 건 f-1은 4. fx를 뭘로 나눈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4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됐지? 그럼 이제 이런 거야. 너네가 지금까지 이런 걸 배운 거야. 지금까지 나머지 정리 앞에서 해오면서 이거 배운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배우는 거야. 그러면 F2가 0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렇죠. fx를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라는 건 결국엔 뭐가 됐다는 거야? 나누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내가 이걸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fx를요 x-2로 나눴더니 몫은 뭐가 있겠고요. 나머지가 그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거든. 그치, 유빈아? 졸려? 졸리면 일어나서. 그럼 여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그지? 0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이거야. fx를 x-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없대요. 그죠? 그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얘들아, 지금 이런 상황을 무슨 상황이라고 하냐면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거잖아. 그지? 이런 상황을 뭐라 부르냐면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하는 거야. 그지?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뒤에 뭐가 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딱 얘네 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럼 각각에 들어있는 이 녀석, 그때 들어있는 요 녀석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인수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따라서 우리는 얘를 보잖아요? 얘를 보잖아? 그럼 너는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얘를 보면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x-2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나머지가 0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fx는 그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결국엔 인수분해가 된 상태라는 걸 의미하니 fx는 x-2를 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해요. 인수정리. 이 말을 통틀어서 우리는 얘를 보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린 뭐라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알겠니? 이해했어? 우린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문제 한번 가볼게. 이런 거야. F4가 0이래. F4가 0이래. 그럼 너네 이 말의 뜻을 의미를 뭐라 두는 거야? 첫 번째, fx는 x-4로 나누어 떨어진다. 확인했죠? 두 번째는 뭐 있는 거야? fx는 x-4를 그렇죠.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 하윤이 이해됐니? 이해됐어? 현주 이해됐어? 그럼 결론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한번 쓰면 이런 거야. 어떤 fa가 0이라는 거면 어떤 fa가 0이라는 거면 이 fx 안에는 fx를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fx는 x-a를 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인수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지? 그래서 인수정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런 형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인수정리. 됐니? 됐어. 다 왔어. 됐어. 이게 인수정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수정리까지 배운 겁니다, 우리. 자, 그럼 마지막.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개념만 배우면 돼. 내가 모레 왔어? 마지막 개념만 배우면 돼. 마지막 개념은 뭐냐면 너네 이제 잘 쓰는 조리제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조리제법. 그래서 배워둬야죠. 처음 배운 친구들은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웠던 친구들은 또 왜 그런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이 또 나오니까. 자, 조리제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얘들아. 아까 나머지 정리는 우리는 뭘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나머지를 빨리 구하고 싶었던 거야. 사실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죠? 근데 이 나머지 조리제법은요,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빨리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 조리제법은 목도 빨리 구하고 나머지도 빨리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무슨 말이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요런 다항식이 있어. 내가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x-2로 나눠볼 거래. 무슨 말이 됐어? 그런데 아까 우리 이 조리제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목과 나머지를 동시에 구하려면 뭘 써야 됐어? 다항식에 나눗셈을 썼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럼 다항식에 나눗셈 써볼까?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뭘로 나누냐면 x-1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의 제곱. 따라서 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면 얼마죠? 그렇죠. 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또 뭐 해야죠? 플러스 4x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나? 또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네? 그거 얼마야? 4x 플러스 5 이렇게 되나? 그지? 그러면서 뒤에 뭐 해줘야 돼? 플러스 4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럼 4x에 마이너스 8 되는 거나? 그러면서 빼면 얼마야? 13 이렇게 나오나? 확인했어?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나머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여태껏 이렇게 찾아왔다고. 근데 우리 이게 너무 길다 이거야. 이게 너무 기니까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한 게 조리제법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이거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나누는 식, 나눠지는 식에 뭘 가져올 거냐면 개수를 전부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순서대로 쓸 거야. 3차항의 개수가 1. 그죠? 여기다 쓸까? 3차항의 개수가 1. 2차항의 개수가 2.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 상수항의 개수가 5. 이런 형태죠. 그리고 우리 이제 거꾸로 나누기라는 걸 쓸 겁니다. 거꾸로 나누기라는 걸 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 그 들어오는 숫자는 누구냐면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뭘로 나눈 거야 지금? x-2로 나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2. 그래서 여기 2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됐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내리면 더하고 꺾어서 올라가면 곱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 첫 번째 수는 항상 그대로 내려올 거야. 여기로. 첫 번째 수는요 항상 아무것도 뭐 해주는 게 없어. 그냥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랑 얘랑 꺾어 올라갈 겁니다. 그럼 뭐 해준다고? 곱해줄 거야. 그래서 얼마가 돼? 2. 됐어? 됐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럼 뭐 해준다고? 더해준다고. 얼마가 돼야 돼? 4. 그런 다음에 다시 얘랑 만나서 또 꺾어서 올라갈 겁니다. 얼마가 되는 거야? 8.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더해주면서 얼마가 돼?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랑 또 꺾어서 올라가면서 얼마가 돼?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랑 이렇게 내려오면서 13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조리제법에서 항상 이 끝자리에 오는 그 수는 이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어때? 똑같이. 그지?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목은요? 선생님 우리 목을 빨리 목도 빨리 구하고 싶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그 몫에 뭐가 되는 거냐면 개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여기서부터 상수 1차, 2차 항의 개수입니다. 뒤에 앞에 뭐가 더 있으면 계속 늘어나는 거야. 3차항, 4차항. 근데 얘는 지금 몇 차까지밖에 없는 거야? 2차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쓰는 거냐면 몫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쓰는 겁니다. 어때? 똑같이. 그지? 얘가 편해? 얘가 편해? 식 자체를 봐봐. 얘 엄청 많이 쓰지? 얘는 근데 요거밖에 안 썼지? 그지? 얘가 훨씬 빨리 푸는 방법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렇게 조리제법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는 개수를 딱 가져오는 것과 더하고 곱하고 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이해했지? 이 조리제법은 사실 이것만 알면 끝이야. 되니? 그래서 조리제법에서 이제 제일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일단 이 조리제법도요. 일단 이 조리제법도 한계가 있어요. 조리제법도 한계가 있어. 아까 나머지 정리의 한계가 뭐였죠? 그죠? 1차식으로만 나눌 때 가능한 거죠? 1차식으로.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조리제법도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한계가 존재하는데 뭐냐면 1차식으로만 나눌 때 가능해. 그래서 2차식, 3차식으로 나눌 때는요. 조리제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냐면 이런 거야.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본 거냐면 이번에는 내가 이런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똑같은 식이 있어요. 똑같은 식이 있어. 똑같은 식이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엔 뭘로 나눈 거냐면 뭘로 나눠보고 싶냐면 뭘로 나눠보고 싶냐면 2x 마이너스 4라는 다항식으로 나눠보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지? 몇 차식이야? 1차식으로 나눴죠? 그죠? 그럼 얘들아,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나눴을 때, 그럼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빨리 구하고 싶어서 뭘 써야겠어? 조립제법을 써야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잖아?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네? 1, 2, 마사, 5에다가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얼마야? 얘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2. 그럼 지금 얘랑 어때? 똑같은 상황 아니야? 이해했어? 얘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똑같이 2 들어갔고 똑같은 개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막 해서 나오는 몫이 얼마일 거야? 몫이 얼마일 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얼마겠어? 13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똑같은 식을 x-2로 나눈 것과 같은 식을 2x-4로 나눴는데 어떻게 몫과 나머지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숫자로 따져보면 60이라는 수를 5로 나눈 거랑 60이라는 수를 7로 나눈 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죠? 뭐도 달라져? 몫도 달라질 수도 있고 나머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뭐는 무조건 바뀌냐면 몫은 무조건 바뀔 겁니다. 나누는 숫자가 달라졌는데,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걸 조립제법 사용했더니 몫과 나머지가 어때? 서로 같아버렸네? 그럼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얘가 진짜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냥 직접 나눠보면 돼. 봐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2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눠버리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의 x의 세제곱이지? 이해했어? 그러면서 여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죠. 이렇게. 위에서 아래끝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2x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는 플러스 2x가 되면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완성이 되고요. 위에서 아래 거 빼면 결국엔 4x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면서 4x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나머지는 어때? 똑같은 걸 알아낸 거야. 나머지는 그래, 나머지는 어떤 거야? 같구나. 근데 몫은 어때? 완전 다르죠? 나머지는 같을 수 있지만 몫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럼 이 조립제법 쓰는 거 안 되는,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조립제법 쓰니까 답이 틀려버렸잖아. 얘가 훨씬 정확한 거예요, 얘들아. 이건 진짜 생으로 나눠본 거니까 얘는 진짜 정확한 게 맞아. 얘는 정확한 건데 얘가 지금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잘못된 거네? 그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1차식은 1차식인데 여기는 뭔가 추가로 뭘 해야 돼. 뭐냐면 1차식은 1차식인데 x의 개수가 1인 1차식밖에 못 씁니다. 너무 한정적이에요. 되게 한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용 가능한 건데 조립제법이 얘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 요런 것 때문에 요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해했어? 근데 그럼 너무 아쉽지 않아? 되게 빨리 구하는 식인데 너무 한정적이잖아. 그지? x의 개수가 1인 애들만 쓰자고 하니까 너무 한정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쓸 겁니다. 너무 한정적이라서, 근데 너무 한정적인데 너무 쓰고 싶으니까 그냥 써볼 겁니다. 그냥 개수가 1이 아닌 애들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엔 얘야. 맞지? 이제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녀석과 똑같은 녀석이었던 이 녀석을 한번 비교해서 써보면
내가 이 녀석을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게. 얘네 둘은 굉장히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완전 관련이 있어. 그래서 나 얘를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면 얘 가지고 검산식 한번 써보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요.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가 나왔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왔고요. 그죠? 나머지가 얼마가 나온 거야? 13이 나온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번에는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애를요, 뭘로 나눠본 거냐면 2x 마이너스 4로 나눠본 거야. 이해했어? 그랬더니 아까 우리 직접 거꾸로 직접 이 다항식 나눗셈을 해서 몫과 나머지 찾아냈잖아. 얼마가 됐냐면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된 거야. 근데 나머지는 얼마인 거야? 똑같으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이 녀석입니다.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했어? 우리는 결론적으로 몫과 나머지가 궁금한 건데 우리는 직접 나누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뭘 쓰기로 했었어? 조리제법을 쓰기로 했었어. 방금처럼 얘는 직접 나눠서 나온 거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몫과 나머지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네 둘은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나머지가 똑같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조리제법이 썼을 때 둘이 똑같은 거지? 되게 관련이 뭔가 좀 깊잖아, 그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봤더니 나누는 수를 좀 봤다.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얘한테서 얘는 지금 몇 배가 된 상황이야? 2배가 된 상황이에요. 얘한테 2배를 하면 얘가 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내가 식을 조금 풀어서 쓰면 이런 거야. 내가 그럼 얘한테 2를 준 거지. 이해했어? 내가 이 위에 있는 나누는 식한테 2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근데 너네 등식의 성질상 내가 우변에 뭔가를 곱하면 어디도 뭔가를 곱해줘야 돼? 좌변에도 뭔가를 곱해줘야 돼. 근데 그죠? 그럼 내가 우변에를 뭔가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지. 근데 지금 좌변을 봤더니 얘랑 어때? 똑같아. 아까도 말했듯이 우변에 뭔가를 곱하면 좌변에도 뭔가를 곱했으면 당연히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지금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2를 곱했는데도 좌변에 뭔가 변화가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그럼 내가 2를 곱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다 2를 곱한 게 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건 결국엔 내가 이 2를 곱한 게 의미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결국엔 내가 이 2를 곱해놓고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또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돼. 그렇게 되면 2와 2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돼버리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거거든.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거야. 됐어? 근데 그럼 이 2는 얘한테 가버렸잖아. 그지? 이 2는 얘한테 붙어서 얘가 돼버렸잖아. 그지? 그럼 이 2분의 1은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몫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몫에 2분의 1을 곱해서 나온 게 아까 썼던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똑같잖아. 얘한테 2분의 1 된 거. 그리고 나머지의 영향은 아무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를 또 찾아주신 게 이거야. 잘 봐. 그럼 이런 거야. 그럼 어떤 fx를요. 어떤 fx를 3x-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어떤 fx를 3x-1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궁금하대. 근데 우리는 3x-1로는 뭘 쓸 수 없다는 걸 알아? 조립제법을 쓸 수 없다는 걸 알아. 이해했어? 3x-1로는 조립제법을 쓸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럼 우리는 쓸 수 있는 애로 바꿔주자 이거야. 얘한테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과 동일한 수 중에서
x의 개수가 1인 녀석으로 찾아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그때 얘가 x가 0이 되는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3분의 1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일단은 조립제법을 쓰기 위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가지는 그때 x의 개수가 1인 식으로 조립제법을 써보자 이거지. 얼마야? 이걸로 조립제법 써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랬을 때 뭔가 나오는 목과 나머지. 왜냐 얘는 지금 1차식이고 x의 개수가 1이니까 조립제법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그때 뭔가 목과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 비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얘가 아니거든. 맞잖아.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얘가 아니에요.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얘가 되려면 얼마가 곱해진 거죠? 얼마? 3이 곱해진 거 아니야? 얘가 되려면 3이 곱해진 거지. 그럼 내가 맘대로 얘한테 3을 곱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식엔 영향이 없어야 돼. 그럼 3분의 1도 곱해줘야 되는데 그건 누구한테 곱해서 가는 거냐면 이 몫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머지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했어? 이게 나머지 정리할 때 이게 이 조립제법 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알겠죠?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봅시다 이제. 문제 봅시다. 저는 문제 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숙제는 아까 말했듯이 60번까지 풀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지. 일단 봐봐. 얘는 지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이렇게 성립한대. 그 애들 아까 말했듯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뭐죠? 항등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x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인 겁니다. 이해했어?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항등식이라고 준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항등식이니까 지금 보니까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항등식이면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죠. 항등식을 푸는 문제는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라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거라고. 그죠?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얘는 전개가 쉽잖아. 그지? 개수비교법 쓰는 겁니다. 전개하세요. 무슨 말이 됐어? 전개합니다. 전개했을 때 좌변에 있는 항과 우변에 있는 항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비교법 쓰면 되는 겁니다. 하연이 됐어? 이건 이렇게 넘어갈게. 사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거 해봅시다. 봐봐. 일단 x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줄게.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줄 거. 일단 첫 번째. 항등식을 얘기하는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외워줘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봤듯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두 번째, 임의의 x.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항등식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x값에 관계 없이라는 말. 이 세 가지의 말은 전부 다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항등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이 등식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지금 딱 보잖아. 지금 얘를 딱 보잖아. 그럼 이런 경우가 바로 뭔가를 대입을 하고 싶어하는 문제예요. 뭔가를 대입하면 딱 풀릴 것 같은 문제입니다. 대입을 하고 싶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걸 대입할 거냐면 각 자리가 이 녀석 자리들이 0이 되는 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있어? x는 0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겠어? x에다 0 넣으면 좌변은 얼마가 남냐면 3이 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변은 뭐가 남냐면 얘도 0 되면서 사라질 거고요. 얘도 0 되면서 사라질 겁니다. 그럼 결국엔 남는 게 뭐야? 얘네밖에 없거든. 0 넣으면 마이너스 3, 1이고 0 넣으면 플러스 3이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지? 거기다 뭐 곱하겠대? b 곱하겠대.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돼요. b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 뭐 넣어봐야겠어? x에다 1 한번 넣어봐야겠죠. 1 넣으면 좌변은요 2-1 플러스 3이 되고요. 얘 1 들어가면서 0 될 겁니다. 얘 1 들어가면서 0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만 남겠죠. 1이랑 1 들어가면 4니까 4 곱하기 C겠네. 얘가 4 곱하기 C래요. 계산하니까 4는 4C가 되면서 C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뭐 있어? 3도 넣어봐야겠죠. 아, 이제 얼마야? 마이너스 3 넣어봐야죠. 마3 들어가고 마3 들어가면서 얘네 둘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얘는 마3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얘는 마3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4a가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a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a가 되겠네요. 그리고 좌변은 마이너스 3 들어가게 되면 2 곱하기 9 얼마? 18 플러스 3 플러스 3 18 플러스 6이죠? 얼마? 24가 되겠네. 따라서 a가 얼마인 거야? 이게 수치 대입법입니다. 알겠니? 이게 항등식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자, 이거 보면요. 봐봐. 자, 등식이 요 등식이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봐봐. 나왔지.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다. 뭐? 항등식. 다만 여기는 지금 보니까 X가 아니네. 그지? 일단 기준은요. 얘입니다. 임의의 X, 임의의 K 그런 애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지금 X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K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K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K가 기준이 되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로 묶는 게 아니라 K로 묶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묶일 수 있냐면 K가 있는 애들은 KX, 그죠? KX, KY 플러스 2K 그리고 나머지 애들로 묶어버릴 겁니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0 요런 형태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K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K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2K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임의의 K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지. 그럼 얘가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항등식이라는 거거든. 그럼 결국엔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근데 좌변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변은 얼마야? 0이야. 그럼 얘도 0이 만들어지게 나와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누가 0이 되고 누가 0이 돼야 되냐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이해했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 됐지?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야? 아, X 플러스 Y도 플러스 2도 0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도 0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고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Y지. 그지?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해야겠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같아요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다음. 자, 뭐 항등식에 관한 문제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 보면요.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봐봐. X값에 관계없이 말이 나왔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 중에 하나는 내가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이 됐죠? 그럼 나 이제 X에다가 아무런 숫자를 집어넣어 볼 거야. 근데 진짜 아무런 숫자를 집어넣어야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게 해야 돼. 근데 원하는 모습을 좀 봤더니 그러니까 각각의 이 항의 개수들이 이제 A1, A2, A3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1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있는데 지금 뭐야? 홀수들만 있네요. 그죠? 그 홀수들의 합이 궁금한 겁니다. 그죠? 그럼 홀수, 전체에서 그냥 짝수만 빼버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잘 봐. 내가 일단 첫 번째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본 거야. 상관없어 없어? 없죠? 항등식이니까.
그럼 좌변이 얼마가 되냐면 1-4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x에 1을 넣으면 제곱을 해도 다 1이니까 뭐가 되냐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쭉쭉 가서 a에 6이라고 쓸 겁니다. 순서 좀 바꿔줬어?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4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0에 홀수들은요 x가 다 몇 번 곱해져 있어? 홀수에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마이너스 a1 플러스 하면서 플러스 a6. 그러니까 홀수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얘네 둘을 더할 겁니다. 더해볼 거예요. 얘가 얼마냐면 1이에요.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에요. 왜?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야? 7의 세제곱 아니야? 7의 세제곱이면 얼마죠? 빨리 계산해. 얼마야? 343 맞잖아. 343 맞죠? 네. 거기다 얘들이 더한다고 했으니까 얼마야? 342가 되겠네. 그러면서 이 우변에 있는 애들 다 더하면 뭐가 사라질까? 홀수가 사라지겠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럼 남는 거 결국엔 얘네 둘이 남으니까 몇 개씩 있어? 짝수는? 2개씩 있겠죠. 그래서 2a0 플러스 2a2 플러스 2a4 플러스 2a6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다 지금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죠? 그럼 난 궁금한 건 이거야.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만 필요한 겁니다. 양변 뭘로 나눠? 2로 나눠버린 거야. 얼마야 여기는? 171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 이해했어? 양변 2로 나눠버린 거야. 그럼 결국엔 짝수들의 합이 얼마인 거야? 171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홀수들의 합만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체가 요거 아니야? 얘한테서 얘를 빼버리면 뭐만 남는 거야? 홀수만 남는 거겠죠. 무슨 말이 됐어? 얘는 0부터 6까지 있는데 거기서 짝수 애들 다 제외하면 뭐만 남는 거야? 홀수 애들만 남겠죠. 따라서 A1 플러스 A3 플러스 A5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한테서 얘를 뺀 거죠. 얼마? 마이너스 172가 돼야겠다. 이해했어? 이니? 다음. 많이 꼬아놨어. 평소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봐봐. 자, 얘가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나머지 정리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검산식 한번 써볼게요. 검산식 한번 써보면 이런 거 아니야?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몫은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야? 없다는 거죠. 0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라고 했죠, 얘들아? 인수분해가 된 상황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뭐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얘가 3차라니까 너네 아직 몰라요. 지금 이 단어에서는 아직 모르는 방법이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잘 봐. 그럼 결국에 여기 뒤에 더해지는 숫자가 더 없어요. 맞죠? 그럼 얘는 몇 차야? 3차야. 얘 몇 차야? 그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얘는 몇 차여야 돼? 그렇지, 1차여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 3차잖아. 얘 2차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3차가 나오려면 얘네 둘이 곱해서 3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2차면 얘는 1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QX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QX를 CX 플러스 D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1차식이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 되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C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최고차항은 이 x제곱이랑 여기 x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 차가 나와야 돼? 3차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3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1이야. 그럼 결국엔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이 나와줘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쓸 수 있어. 끝났지. 아, 그러면 qx라는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x-d라고.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야. 나 검산식 썼잖아. 얘네 둘이 지금 무슨 상황이야 얘네? 무슨 식? 항등식인 거죠. 그럼 내가 얘를 전개하면 얘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요. 개수비교법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봅시다. 일단 px를 x-5로 나눴대. 그때 나머지가 얼마래? 2래. 뭐라 써야 돼? p5는 2. 그쵸, 이렇게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x라는 다항식이 또 있는데 걔를 또 뭘로 나눴대? 5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근데 문제는 뭐야? 3px랑 2qx를 한 식이 있어요. 근데 얘를 뭘로 나눴대? x-5로 나눴대. 그지? 그럼 분명히 뭔가, 여기도 뭔가 몫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뭔가의 그 나머지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지? 몇 차로 나왔어? 1차로 나왔기 때문에 상수항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 얘들아?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럼 x에다 뭐 넣어야 돼? 5 넣어야 얘가 사라지지 않겠어. 그지? 그 x에다 5 넣으면 x에 5는 뭐 돼야 돼? 3p 5 마이너스 2q 5는 얼마가 되는 거야? a. 우리가 궁금한 이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3p가 얼마야? 아니 뭐야? p5가 얼마야? 2. q5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있잖아. 대입하세요. 얼마? 6에 플러스 6이 되면서 a 값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니? 다음. 자, 봅시다. 또 첫 번째 줄을 딱 읽어보면요.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그럼 뭐라 써야 돼? p3은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니까 p-2가 얼마야? 7인 거죠. 이해됐니? 근데 잘 봐. 이번에는요, px를 뭘로 나눴냐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 2차식으로 나누어 버렸대. 그때 그럼 분명 뭔가 qx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왔잖아. 나머지 뭐라 써야 돼? 그렇죠. 1차 이하인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 나머지를 보통 뭐라 부른다고? rx라고 쓰기로 했다고. 얘를 뭐라 부르는 거야? rx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됐어? 그거 우리 궁금한 거 얘 아니야? 근데 내가 말했죠. 나머지 정리는 몇 차만 가능하다고? 1차만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특별하게 2차, 3차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언제? 인수분해가 될 때. 얘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죠. 돼? 되네. 뭘로? x-3이랑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따라서 너네는 x에다 뭘 넣어야 돼? 3과 마이너스 2를 넣을 생각을 해야죠. x에다 3을 넣으면 P3은요 3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요 P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P3이 얼마인지 우리 알고 있어요. P3이 지금 얼마야? P 마이너스 2가 얼마야? 7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럼 우리는 A, B에 관련된 식 몇 개를 찾은 거야? 2개를 찾은 거죠. 이 2개의 식 뭐 해주면 돼? 연립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B 값 찾으면 RX가 정확히 얼마인지가 나오는 거죠. 됐니?
다음 9번. 자 봅시다. 얘도 보니까 어떤 다항식을 이번에 뭘로 나왔어 얘들아? 3차로 나왔네.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3차로 나눌 때는요 뭐가 될 때만? 인수분해가 될 때만 나머지 정리가 가능한 거야. 얘 인수분해 돼? 돼? 되죠. 일단 x로 한번 묶어. 그럼 얘는 뭐야? 합차 형태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죠. 되죠?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내가 저 식을 fx라고 가정을 하잖아. 그럼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를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2차 이하인 식이죠. 얼마?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x에다 우리는 뭘 집어넣어야 돼? x에다 0. 그죠? 얘 0 되는 거. 또 뭐? 마이너스 1. 또 뭐? 그렇지. 이 세 개를 다 집어넣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때 뭔가 나올 거야. 그 F0은 C고요. F-1은 A-B 플러스 C고요.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fx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얘를 fx로 두기로 했잖아. 이 x값에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되는 거죠. 그때 분명 C에 관한 값이 나올 거고 얘네 둘을 아마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이해됐니? 이게 3차로 나눌 때야. 얘들아 그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뒤에 나머지를 잘 쓰는 방법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봅시다. 36번. px를 뭘로 나눴대? 2차로 나눴네. 그지? 그래서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근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너네가 일단 px라는 애를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부터 해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돼야 안 돼? 뭘로 돼? 1, 3에 4, 2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px를 뭘로 나눴냐면 x-4에다가 3x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녀석으로 나눈 거죠. 그럼 몫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이미 줬어요. 1차 이하의식 줬잖아. 그지? 끝났죠. 그럼 잘 봐. 그럼 너네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그럼 일단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너네 그냥 기본적으로 저기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거야. px 플러스 1을요. x-3으로 나눴을 때 뭔가 또 여기를 q2x라고 두면 얘랑 다른 몫이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죠? 상수라는 애가 나와야겠지. 1차로 나눴으니까. 그럼 우리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3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x에다 3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p 얼마야? 4. p4가 얼마인 거야? a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 결국엔 누구 값 구해주면 돼? p4 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값은 어디서 찾아내는 거냐면 위에 찾아내는 거지. p4 하면 얼마야? 얘 어떻게 돼? 0 되는 거죠. 이해됐어? p4 x에다 4 넣으면 0 되잖아. 그럼 여기다 4 넣으면 얼마야? 9거든. 따라서 a가 얼마야? 9가 되는 거죠. 다음. 자, x의 8제곱 마이너스 x 7제곱 플러스 x의 6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했대.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라고? 그럼 얘들아 일단 저거를요 먼저 검산식 한번 써볼게. 저식을 먼저 검산식 써볼게. x의 8제곱 x의 8제곱 마이너스 x의 7제곱 플러스 x의 6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뭐 나머지를 모르니까 뭐 a라고 한번 더 볼까? 지상 저기 쌤 책상에 너 이름 테스트지 있어.
그거 가져가서 고치고 있어. 알겠지? 쌤 이따 나올 거야. 얘를 이렇게 검사식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QX를요 뭘로 나눈 나머지야? X-1로 나눈 나머지야. 그럼 내가 이 QX를 X-1로 나눴을 때 분명히 또 뭔가 이 몫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뭐겠어? 여기 A 썼으니까 뭐 B라고 한번 해볼까? 그죠? 뭔가 상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야? 이 B값 아니야?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Q1이 얼마인 거야? B인 거야. 그럼 우린 결국엔 누구 찾아주면 돼? Q1 값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Q1 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찾아줘야 되냐면 이 식이 정확히 뭐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줘야죠. 이해했어? 이 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찾아줘야 돼. 그럼 누구를 찾아내야 돼 일단? 얘를 찾아내야 돼. 그럼 쟤 찾아내려면 일단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을 넣어야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얘는 얼마야? 1 뿔 1 뿔 1이니까 얼마? 3이 되네요. 아 그럼 따라서 이 식은요 X 플러스 1에다가 QX에 플러스 3이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엔 누구 값? Q1 값이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2 Q1 플러스 3이 되거든. 이해했어? 지워지고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2Q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엔 Q1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값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 이해했죠? 다음. 자, 뭐 이제는 요런 건 이제 활용의 숫자의 활용인데요. 이렇게 뭔가 숫자로 나오면요. 이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숫자를 보통 문자로 바꿔서 생각해서 어떻게 쓸까 하면 나는 95를 X라고 한번 둘 겁니다. 그럼 94를 뭐라고 둬야 돼? 그치, X-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저 문제대로 가면요. X의 99제곱을요.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야죠. X의 99제곱을 X-1로 나눴대. 그럼 분명 뭔가 또 몫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머지를 A라고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상수니까. 그럼 너네 X에다 뭐 넣고 싶어? 1. X에다 1 넣으면 얼마야? 1은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났어. 얘가 1이야. 그럼 얘를 다시 숫자로 바꿔도 이 식은 변함이 없어요. 95가 아니라 얼마죠? 맞네. 95의 99제곱을 94로 나눴을 때 뭔가 Q라는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이제는 숫자 X 대신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때 그 나머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똑같아. 이걸 문자로 하든 숫자로 하든 문자로 바꿔서 나온 나머지랑 이 숫자로 바꿔서 나온 나머지 똑같아. 영향이 없다 이거죠. 이해됐니? 다음. 자, 봅시다. 자, 요 다항식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대? 아, 그럼 나머지가 없다는 소리네.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내가 만약에 이 식을 fx라고 둔다면 f-2가 얼마라는 거야? 0. f3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각각의 이제 fx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넣고 3 넣으면은 뭔가 관련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m 마이너스 2n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나 쓰고요. 3 넣으면요 27 플러스 9m 플러스 3n 플러스 6은 0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m과 n에 관련된 식 몇 개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온 거죠. 이 두 개의 식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됩니다. 그럼 m과 n이 나오겠죠. 다음. 자, 요 다항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얘들아 요 당시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 말은 이제 내가 이게 얘를 검산식을 써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애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4라는 애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 완료됐다는 거야? 그럼 너네 x에다 뭐 넣고 싶어지겠어?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2 마이너스 얘들아 사실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x에다 뭘 넣고 해야 돼? 4를 넣어보면요. 크네. 128. 128 마이너스 80 플러스 4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또? 0이 되는 거죠. 이처럼 또 얘네 둘은 뭐야? a와 b와 관련된 식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a, b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완벽한 이 식을 알아낸 거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이걸로 나눈 거니까 결국엔 내가 얘를 fx라고 두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야? f1인 거죠. 이해했어? 한번 이해했어? 이해된 거 맞지? 너무 줄였나? 너무 줄였나? 계산해볼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야? 얘 계산하면 7이죠? 넘기면? 마이너스 7이니까 넘기면 7이고 얘는 4a 플러스 b가 얘 계산하면 얼마야? 48? 넘기면? 마이너스 48? 둘이 뭐 해줘야 돼? 뺄까? 마이너스 5a가 55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a가 마이너스 11이면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따라서 내가 저 식을 fx라고 두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럼 우리는 x에다 뭐 넣은 거야? 1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1이 궁금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 됐지? 그럼 f1 넣으면 넣어봐.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않겠어. a가 마이너스 11, b가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20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 다음. 드디어 조립제법이 나왔네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제 제대로 했냐 안 했냐예요. 그래서 조립제법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일단 첫 번째 K는 뭐 들어가야 된다고? 나누는 수가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 얼마? 3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고 얘랑 얘랑 만나서 곱해진다 했죠? 얼마? 3. 그리고 이게 내려오면서 더해져야 된다 했죠? 근데 얘랑 얘랑 더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됐네? 그럼 얘 얼마가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이 곱해서 5가, 얘네 둘이 더해서 5가 마이너스 5가 됐고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됐어. 얘랑 얘랑 더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됐네?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겠죠? 틀린 거 누구예요? 3번이다. 그지?